한국교회 총연합이 새해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신년 할애식과 대표회장 취임식을 갖고 새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앱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기아대책이 유명 캘리그라피스트와 협업해 착한 소비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33개 교단 5만 7천여 교회의 연합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단은 이날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선 교파를 초월한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리새적 혹은 중세적 사고로 우리만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 국민들의 생각과 시야도 참조하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게 좋다.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회복하기 위해선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국교회 총연합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표회장단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리더십의 부재로 보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연합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통감했습니다. 이철 공동대표회장은 먼저 근대 사회를 위해 헌신하던 교회의 자부심이 무너졌다며 탄식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나 배타적인 집단으로 인정되면 교회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소강석 공동대표회장은 임기 내에 분열된 연합기관들의 화합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한 메시지와 한 리더십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저는 저의 모든 대표회장직을 걸고 총회장직을 겁니다. 한교총은 초기 선교사들이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피와 땀을 쏟은 것처럼 사회적 고통에 동참하며 치유하는 허들링 처치의 모형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신년 할애식과 대표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한장총은 2021년을 연합을 도모하는 원년으로 삼고 한국교회 회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케이크를 커팅하며 새해 희망찬 출발을 알립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 덕담을 나눕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신년 할애식과 대표회장 취임식을 갖고 새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소강석 총회장은 한장총이 장로교 결속과 한국교회 회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건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종식과 한국 장로교회 정체성 회복,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8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는 장로교 정체성 회복과 연합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교단에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회개와 결단으로 바로 서서 빛과 소금의 본분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스스로 낮추고 우리의 허물과 부정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주제를 다음 세대를 세우자로 정한 한장총은 다음 세대 사역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로교 발상지 방문과 각종 세미나 개최로 장로교 정체성 확립에 나서는 한편 장로교 연합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국내 시각장애인은 약 25만 명, 시력이 약하다 보니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앱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나 아래로 미세요. 실행하려면 2번 누르세요. 길게 누르려면 2번 누르세요. 이때 두 번째는 길게 누르세요. 스마트폰 화면을 2번 톡톡 치자 앱이 실행됩니다.
오른쪽으로 손가락을 밀 때마다 탭이 이동되고 쓰여있는 글자가 음성으로 안내됩니다. 깨알같이 적힌 의약품 정보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알려주는 헬스모아 앱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의약품 포장지에 적힌 바코드만 읽으면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6만여 종의 의약품 정보가 제공됩니다.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좀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사용하기 용이하게끔 개발했기 때문에 조금만 배우시면 다 이용이 가능하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실로암 폰의 앱은 시각장애인에게 책이나 뉴스를 읽는 데 유용합니다. 앱을 실행하고 문화마을에 들어가자 무협부터 판타지, 로맨스 등 다양한 종류의 서적이 보입니다. 점자로 책을 읽어왔던 시각장애인들은 이곳에서 4천여 권의 책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앱에선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 6교회의 설교가 업데이트됩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기 어려운 시각장애 성도들은 실로암 폰을 이용해 예배를 드립니다. 앱을 개발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사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 센터를 운영해 정보와 교육을 지원하고 내달 안으로 실시간 수업 프로그램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교육도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정보에 접근하실 수 있고 그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희망신고 기아대책이 신년 캠페인 내 삶을 바꾸는 다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년 캠페인은 각자의 새해 다짐에 맞는 나눔 계획을 기아대책이 세워주는 방식입니다.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독서와 운동, 취업, 신앙생활 등 6개의 다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적합한 후원 대상자를 소개해줍니다. 올해 캠페인은 특히 유명 캘리그라피스트 청현재희와 협업해 눈길을 끕니다. 캠페인을 통해 10,000원 이상 정기 후원에 참여하면 새해 다짐이 적힌 캘리그라피 작품과 청현재희의 갓프레임 액자가 제공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3년 임기가 시작된 겁니다. 공수처 조직은 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65명의 수사 인력과 20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됩니다. 아직 조직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수사 업무를 시작하기까지는 2달은 넘게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전을 보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며 동맹 강화와 한반도와 영내 평화 번영을 위해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축하글을 올리고 미국이 돌아왔다며 한화된 미국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과 함께 성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정과 택배노사가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로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며 쟁점이 된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의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사는 분류 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택배 노동자의 작업 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와 관련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내각에 공식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대화명 붓다 강훈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 집단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훈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노예화해서 희롱하고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청이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를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시, 섬 지역, 유휴 토지 등을 대상으로 숲 조성을 늘리고 북한의 황폐 산림 복구와 해외 산림 협력도 추진합니다. 또 목재 이용 산업과 산림 바이오매스 산업도 육성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온실가스 3,400만 톤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올해 3분기까지 상세 추진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의 조 바이든 당선인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May God bless America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Thank you, America.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워싱턴 DC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인파와 함성 소리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의회 난입에 따른 추가 폭력 사태 우려로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취임식은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미국 통합을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세르비아가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 국가가 됐습니다. 세르비아는 수도 베우그라드를 비롯해 300여 곳에서 중국 제약사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과 일부 정부 고위 관료들도 이번 주말 시노팜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비아에서는 3가지 종류의 백신이 접종되고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 2만 500여 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 정부가 재택근무를 못하게 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오는 3월 15일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못하게 하는 기업에 최대 5,000유로, 우리 돈 약 668만 원의 벌금을 매길 계획인데요.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를 못하게 한 업무를 금지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법규 명령을 발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취소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무관중 카드를 꺼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년 연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일본 내에서도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80% 이상이 올해 7월 도쿄올림픽 개최에 반대했습니다. 일본 정계에서도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개최 여부를 두고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국 인근 대서양의 카리브해에 세계 최초의 인공 수상 도시 블루 에스테이트 섬이 만들어집니다. 시공사에 따르면 2022년에 착공돼 202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초고성능 콘크리트 모듈을 조립해 만들어지는 섬의 일부 시설은 2023년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섬은 폭 1.5km, 길이 1km가량으로 유럽의 소국인 모나코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섬에는 최소 15,000명이 거주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업과 첨단 진료소, 국제학교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 청년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에서는 코란을 불태웠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폴리 대표는 경찰이 공정한 조서를 작성하도록 신속히 대처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순교자 및 수감자 가정 지원 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음주의 선교단체 지미션이 해외 선교사와 취약계층에 3,500만 원 상당의 여성화 863켤레를 기부했습니다. 신발은 이탈리아 캐주얼 브랜드 포나리나에서 기부했습니다. 포나리나 스니커즈는 착화감이 좋고 사계절 활용이 가능해 다양한 기후 환경에서 생활하는 해외 선교사나 취약계층 등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지미션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 및 교회와 협력해 소외된 이웃들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저소득 장애청소년 운동선수 지원사업 점프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KB국민카드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진행 중인 점프는
저소득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은 개인의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만 14세에서 24세의 선수로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 가정 선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루터대학교가 제5차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학년도 학부 및 루터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고 입학금은 인하하기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는 생방송 스트리밍을 통해 학생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며 진행됐습니다. 정재민 루터대 등록금 심의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경제 침체 위기와 고통 절감 차원에서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학생 대표의 요구사항은 앞으로 주 1회 정례적인 성과 공유팀 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분야가 늘면서 정보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정보를 디스플레이로 얻는 요즘 시각장애인들은 정보 격차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